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유보했는데요. 사업주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업주는 일부 시설을 매수해 주민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부천시의 요구에 따라 상업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했지만 부천시가 이를 유보함에 따라 금전적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박정산 전 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 일단 이게 필요했던 배경부터 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곽 의원님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약간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2017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할 때 여기를 이제 그 공동 그 구역에 대한 8% 이상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업무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150억 상당의 이제 기부를 받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그래서 2층 전체를 받았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 시설을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중동에 묶여있는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 이 5개 동의 광역동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금에 있는 중사동에 있거든요. 중사동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2층에 오롯이 옮겨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입주가 시작되면서 왜 이제 시민들은 왜 안 옮겨주나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2019년도의 과정을 다시 거슬러 보면 2019년도에 이게 다시 우리 그때 재문의 시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심의 때 약간 부정적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가는 이 고층 아파트에 고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입주민들도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과금이나 이런 데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너무 좀 타당하지 않으니 좀 검토를 다시 해봐라. 오히려 신청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도를 못 찾고,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청사를 짓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공간에 그냥 공사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가 2022년도 3월에 올해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었는데, 올해 올라오는 데가 이 신중동 2층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3층 매입하는 건으로 된 거예요. 2층은 그냥 공공청사 외청들을 옮기고 3층을 184억 원을 다시 들여서 3층을 매입해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시의회에서 부결됐어요. 왜 2층이 있는데 그럼 외청은 어떻게 할지 다 좀 더 고민을 해봐라. 이 부분을 갑자기 3층에 184억이면 공사까지 하면 2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니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류가 됐죠. 그 당시에는. 보류가 됐는데 2022년 6월 장덕천 시장 마지막 6월 달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역정을 냈죠. 그때는. 왜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분명히 2층에 대해서 다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왜 약속을 어기고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가 계속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은 되었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3층이 아니라 2층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옮겨달라. 근데 그 과정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아까 계속 반발이 심하고요. 지금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거,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추이를 살펴보고 하자. 시의회에서도 추이를 살펴보고 하지 이걸 자꾸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갖다가 좀 의회의 과정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이 시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시설 주 시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불만을 제기한 배경을 시설주 시각에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천시가 지금 그 현장, 그 공간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부천시에서 행정 공간으로 사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중동 1301번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고층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 민원실 바로 길 건너 103동입니다. 거기에 2층 면적이 약 5,113제곱미터 예. 정도 되고 3층이 5,600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이제 기부 채납을 부천시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층도 약 500제곱미터는 이제 기부 채납을 받아 있고 나머지 한 5,000제곱미터 정도를 기부 채납을 이제 그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계획이 아마 살펴보니까 2021년도 10월경에 부천시 내부에서 공간 활용 계획으로 이게 거기까지 범위를 넓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광역동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영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광역동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예. 보니까 현재 그 감정가만 해도 약 3층에 5,000제곱미터가 190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관리비도 많이 나올 것이고 굳이 이렇게 비싼 곳에 그 행정기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 업무용 시설로 설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도 상업시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출입구에 출입구를 만들었고 엘리베이터도 예. 있고 뭐 비상 계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업주 쪽에서는 이 시가 매입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매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예.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는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과정에 공공청사로 기부 채납을 의논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의회는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는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예. 2021년도 10월에 공간 예. 활용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의회에 2번이나 이 안이 왔는데 예. 부천시 의회에서 이제 2번 다 부결된 거죠. 이게 사실은 예. 보류든 이제 부결이든 예. 결국은 이제 시의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일단 금액이 너무 비싼 거죠. 예.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거기에 많은 비용과 관리비를 주면서까지 굳이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예. 대안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예. 이제 부결이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걸 시작을 할 때 2017년도 7월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용 면적의 8%는 기부 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도 5월에 결정을 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분의 시장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에 이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과 뭐 시장과 그 다음 시장과 담당 공무원과 지금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매각을 안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 시의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두 분께서는 그 과거에 이제 원내 같이 계실 때도 이 사안을 지켜보셨잖아요. 아, 이게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는 걸까요? 당시에는 의논들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오늘 이걸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급하니까, 그때 결정이 안 되면 광역동을 추진하는데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전환심의에서 부적절한 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됐어요. 근데 그건 2층에 대한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3층에 대한 시설은 올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2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공공청사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대신에 오히려 시의회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신청사를 짓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적인 타이밍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입을 안 한 게 잘한 게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광역동이 없어질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걸 매입했더라면 3층도 이제 다 공공청사 외청에 예. 들어오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입 안 된 게 시의 예.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쉬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예. 정도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광역동 폐지 논의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사실 이제 시가 광역동을 추진을 할 때는 부천시 외청에 관계 그 담당국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시로 모으고 예. 또 광역동을 하게 되면 10개 광역동으로 해서 구청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옛날에 일반동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광역동이 구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본청의 공무원들이 광역동으로 많이 내려가면 네. 본청도 공간이 비니까 외청에 나가 있는 거를 가능하면 시로 들어와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만일 그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결국은 예. 반대 현상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외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했던 중동 1301번지에도 지금 새로운 이제 부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그 앞에 대구 푸르지오에도 우리 시가 기부채나 받은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문화경제국이 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로 하나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광역동대로 비춰붙고 일반동은 일반동대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시장의 공약이 이제 광역동 폐지니까, 그런다 하면은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류가 되면은 이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보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눴거나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분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다 바뀌어버렸기 예. 때문에 민간의 입장에서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는 없지만 시에다는 계속 어떤 대책을 원하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일단 시설주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이랬다 저랬다 결국에는 그 사이에 분양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상업용도도 아니고 업무시설인 상황이다 하면서 일단 불만을 제기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뭐 소송까지도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피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설주가 어떤 피해를 받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네. 그 업무용 시설로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용 시설을 민간에게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 면적만큼 손해거든요. 사실 공용 면적까지 하면 약 한 5,600제곱미터 되는데 예. 전용 면적만 해도 약 800평이 넘거든요. 예. 평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의 그 비용이 지금 감정가가 2,400 정도 되는데 예. 그거를 그냥 놔둔다 하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은 것이죠. 예. 지금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이 좀 이걸 풀어가야 할 방향이라고들 조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뭐 재산활용과에서 공유재산을 예.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당분간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필요성이 있어야 그 행정에 제기하고 의회에다가 이거를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걸 반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3층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게 어떤 지금 뭔가 다시 꺼내서 이거를 다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당분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야 우리한테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광역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2층은 기부 체납을 받았으니까 2층은 일단 확보되어 있는 거고 3층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시 꺼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 그 건설주 입장에서는 뭔가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뭔가를 할 때 의미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 그 세금을 예.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3층을 왜 매입하지? 이 문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다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했던 거였잖아. 근데 안 한다며. 그러면은 굳이 그거 매입할 필요가 없겠네. 굳이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암묵적으로는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꺼내서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은 예.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지금 꺼내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요. 지금 부천시는 일단 시설주와 시설주의 입장을 보낸 상황이죠. 어떻게 하겠다.
아직은 이제 시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 그 민간 사업자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매입 의사 일단 정도만. 예, 이제 우리 시 자체에서 내부 결정을 해야죠. 예. 확실한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 하면 시의회를 어떤 경우든 설득을 하고 예. 의회에서 그 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동의가 가능하다 하면은 매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의회를 지금으로 봐서는 설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민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풀어주면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용 시설을 예. 상업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용도 변경이 돼도 아, 저 정도면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문제는 과거 뭐 두 분 다 원내 계실 때부터 뭐 다른 방법들도 이야기를 해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신청사를 뭐 그 청사 주차장 부지에 뭐 짓는 안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의견이 있다면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문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2019년도에 그때만이라도 이 문제를 다각도를 검토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2022년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이랬으면 지금 한 발자국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부 체납 받고 또 하나 매입하면 간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노력이나 다른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제일 유리한 걸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너무 좀 더 뭔가 좀 나가지 왜 안 나갔을까 이런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외청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놓고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자꾸 하지 않고 뭔가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한다는 자체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체적인 틀에서 시에 대한 계획, 외청에 대한 계획, 그 본청에 대한 계획, 그래서 그 기부 체납이나 그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모든 걸 좀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전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적인 검토는 사실은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인 계약을 한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또 매우 법적인 테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을 해소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사든 뭐든 외청에 대한 전체적인 툴을 놔두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좀 이번 시장이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예. 안타까워요.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광역동 폐지면 그 건물에 매입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가 민간 사업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민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보도도 좀 챙겨가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광역동 폐지 개편 방향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곽 의원님 짧게 좀 어떤 아직은 상황인지. 지금 개편 예.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는 정리된 예. 것 같더라고요. 전처럼 구청으로 복원하고, 그러니까 36개 동을 존치하는 거, 그리고 10개 동은 책임동제로 하고 26개 동을 존치하는 거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하더라도 결국 결정하는 어떤 키는 행안부와의 조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그 전으로 복귀를 원하는 거지 얼토당토하게 또 중간적인 입장은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정확하게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와의 어떤 조율로서 3개 구청을 다시 복원하는 부분, 그래서 36개 동을 존치시키는 거, 그걸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원래대로 가려면 정확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근데 빠르게 속도를 맞추시는 거 보고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내용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